저세상 주식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테슬라 주가가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마치 작전주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전기차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길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 전기차가 확실히 우리 일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전 미래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날아다닙니다. 어렸을 적 2020년 정도 되면 날아다니는 차를 볼 수 있겠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날아다니는 차가 아닌 전기차가 슬슬 꿈틀거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전기차는 그리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을 모터로 바꾸고 기름통 대신 배터리 차고 다니는 거라 단순히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세상은 눈 돌아가게 바뀌고 있는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변화는 뭐 이리 오래 걸리는 걸까요? 전기차가 단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 기름차에 비해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연료비도 싸고 친환경적입니다. 소음도 덜하고요. 물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충전에 불편함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해결해줄 부분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창하지만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수많은 과정 중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측면에서 본다면 응당히 빠른 전환이 요구되겠지만 모두가 홍익인간 이념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만사 대부분의 일이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다른 쪽에서는 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이전에는 마차가 자동차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자동차에 등장한 혁신이었으며 이는 곧 판을 뒤집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차 산업의 종사자들에겐 전혀 원치 않는 변화였습니다. 내 직업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혁신이고 나발이고 중요치 않습니다. 당연한 대응입니다. 자동차에는 기수 한 명이 반드시 타야 하며 기수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를 선도해야 한다.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된다.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징기를 내뿜지 말 것. 도라이 같은 얘기지만 실제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시행되었던 규정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진 걸 보면 마차 산업에 파워가 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는 법. 마차 산업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 원유 가격 안정화 등을 통해 지난 한 세기 이상을 풍미했던 내연기관차에도 변화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가속화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고 글로벌 브랜드인 벤츠, BMW, 폭스바겐, 혼다, 닛산, 포드 등도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시스템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고 있으며 공장 폐쇄, 직원 감원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또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전기차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과 반대로 전기차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1999년 GM은 EV1이라는 전기자동차를 선보입니다. 사실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한참을 앞선 1834년 만들어졌습니다. 인기도 있었습니다. 마차 산업은 당시 호황을 누렸지만 매일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말똥과 오줌으로 인해 도시가 시궁창이 되기 직전이었으며 이에 대안이 절실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일간지 타임즈에서는 향후 50년 안에 런던의 모든 거리는 3m 깊이의 말똥에 파묻히게 될 것이라며 말똥 재난이 다가온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던 와중 개발된 전기자동차는 말똥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해결책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격이 매우 비싸고 충전시간이 세워라 내워라였으며 때마침 미국 텍사스에서 유전이 뻥뻥 터지고 컨베이러 벨트로 대표되는 포드의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가솔린 자동차가 다시 대세를 이루고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또 다른 변화의 기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비율 이상은 무공해 자동차로 판매할 것을 법제화하는 배기가스 제로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에 당시 업계 선두였던 GM은 EV1이라는 전기자동차를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 GM의 EV1은 제로백 9초, 완충 소요시간 약 4시간, 한 번 충전하면 160km를 주행할 수 있었으며 시속 130km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의 차이를 감안하면 책정된 가격인 34,000불도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EV1은 상당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GM은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으며 자동차를 회수, 사막에서 모두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EV1을 보내는 과정은 주도 면밀하였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고 로비를 통해 배기가스 제로법을 철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배터리를 개발한 회사마저 M&A로 인수하는 석유회사에 팔아버렸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은 배터리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GM은 EV1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관련 직원을 해고 후 자동차를 모두 폐차시킵니다. 2006년 제작된 누가 전기차를 죽였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는 GM에 의해 개발이 되었으나 얼마 못 가 골로 갔던 전기자동차 EV에 숨겨진 음모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지난 세기 마차 산업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넘어가던 때 마차 산업군의 보호를 위해 태클 걸었던 것과 같은 시야에서
EV1이 골로 간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구조가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내연기관차가 약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면 전기차는 이에 비해 월등히 적은 개수인 약 5천 개 정도의 부품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부품 업체들이 골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귀찮게 오일 필터, 엔진 오일 갈지 않아도 됩니다. 역시 타격의 대상입니다. 연료가 정해진 휘발유 팔아 돈 벌던 정유업계도 빨리게 됩니다. 휘발유에 세금을 때리는 정부 또한 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될 경우 이해관계에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업계, 정부, 정유업계가 모두 합심하여 전기차의 부흥을 막았다는 것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영화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테슬라는 최근 일본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앞질러 전세계 자동차 업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한 2010년 이후 약 10년 만의 일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아마존이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추월한 것과 비슷한 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요타와 테슬라의 판매량을 비교하면 도요타의 30분의 1로 상대가 되지 않다만 주식은 미래의 성장을 반영하는 곳이기에 사람들은 전기차 시대의 도래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